시작하는 게 진짜 느리다 싶지. 막상 시작하고 나면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형. 맞아, 맞아. 예. 시작이 반이다라고 예.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형 얘기를 들으니까 쏙쏙쏙쏙 큰 흐름도 정리되면서 궁금한 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러는데 아까 이야기하던 그 인보관, 한국의 인보관 그 얘기를 조금 좀 해볼까요? 네. 우리가 이 영국의 세틀먼트 운동을 보통은 인보관 운동이라고 네, 네. 사실 모든 책에 돼 있고 다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도 인보관 운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다. 네. 그래서 인보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어요. 네, 잠깐만 여기서요. 인보관, 관자 빼고는 인보가 무슨 뜻이에요? 그 보호할 보자예요. 보호할 보자. 네. 그러니까 이웃을 보호한다. 이웃 민자 이웃 연자 이웃을 보호한다고 인보관. 네. 이제 명한. 네. 그러니까 인보관은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게 일본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는 인보관이 있어요. 림포칸 이렇게 돼요. 발음도 거의 똑같네요. 네. 또 형이 그 동경대에서 1년 계셨나요? 아니 그 일본 복지대학에서. 일본 복지대학에서 안식년 동안 1년 계셨으니까 그런 것을 또 잘 아시겠네요. 네. 림보관. 림포칸. 네. 인보관인데. 네. 우리나라의 그 이 지역복지의 출발점을 대개 책에서 그 일제강점기에 여자관하고 인보관하고 두 군데로 두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태화 여자관하고 인보관하고. 네. 근데 이 두 가지 기관의 성격이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를까요? 인보관은 원래 일본에서도 처음에 표방은 영국과 미국의 세틀먼트를 표방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영국, 미국, 일본으로도 간 거군요. 선교사를 그렇죠. 통해서 한국으로도 왔지만 어쩌면 일본으로 더 먼저 갔을 수도 있겠네요. 일본은 더 먼저 갔죠. 하여튼 일본은 영국에서 뭐가 생겼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곧바로 같은 섬나라들끼리라서 그런가? 영국, 일본 생겼다 그러면 일본도 또 영국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는 또 다 왕이 있는 나라. 맞아요. 그리고 또 운전도 오른쪽에 사람.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맘먹었던 거. 둘 다. 그래서 이게 인보관이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의 인보관의 성격을 알려면 일본의 인보관을 조금 그래야 설명을 되겠네요. 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 일본에도 그 세틀먼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왜 영어식 발음, 일본의 영어식 세트루먼트가 있었어요. 활동을 했어요. 세트루먼트가 아리마시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했는데 일본에서 이 빈민 지역을 위한 인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인보 사업. 그거는 구제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구제란? 그러니까 이제 돕는 거. 그러니까 개혁, 왜 우리가 세틀먼트는 개혁기관이에요. 사회개혁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사회개혁을 위한 기관인데 일본에서 인보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을 돕는 help for you. 이 구제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구제해준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구제해준다. 이 두 개가 결합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 민간에서 주도했던 세틀먼트들이 조금 약화되고 그거를 정부가 전체를 통합해서 인보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인보관이라고 이렇게 성격 지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기관의 성격이 사회개혁의 성격에서 구제기관의 성격으로 국가 중심으로 되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그것도 뭐 이야기하려면 길지만 나중에는 다시 민간 주도의 세틀먼트 연합이 생겨요. 순수하게. 그래서 이 세틀먼트, 그래서 일본에서 인보관하고 세틀먼트는 분리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인보관들이 전국에 있지만 일본의 지역복지학자들은 인보관을 지역복지기관으로는 사실은 별로 인식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런 구제기관의 성격을 우리나라의 그 1920년도에 이 화강교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처음 만들어지게 됐어요. 네.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1919년도에 3.1운동이 있었죠. 네. 그래서 3.1운동이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내선일체 운동을 한 거잖아요. 네. 내선이라고 하는 건 내는 일본을 얘기하는 거고 선은 조선을 얘기해서 우리가 합친다. 그래서 이 일본 불교가 일본 이 정토정이라고 하는 불교가 있어요. 네네. 그 일본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에서 이 일본 불교 정토정에게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 화강교원이라고 하는 그 인보관을 만들게 해요. 그래서 구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란 일본에 대항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네. 복지 서비스를 준다 뭐 말하자면 그런 건데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그 영국에서는 개혁 중심이었다. 근데 이게 일본으로 그대로 와서 세트루먼트 거기서 여기저기 개혁 중심이었다. 맞아요. 근데 정부가 들어오면서 구제 중심이었다. 그러다가 정부가 이걸 다 합쳐서 인보관이라고 해서 구제 중심으로 만들었다. 근데 좀 지나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세트루먼트가 다시 만들어졌다. 근데 여기가 세력이 더 컸기 때문에 한국에서 3.1 운동이 있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것을 한국 식민화하고 똑같은 나라로 내선일체 운동으로서 정토정에서 구제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이 개혁이 아니라 구제 중심의 일본의 이 개념이 인보관이라는 걸로 만들어졌다. 그게 화강교원.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화강교원하고 향상회관이라고 하는 또 이제 이 인보관이 있었는데 그래서 서울 지역에 6개 정도의 인보관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우리나라 사회복지관 협회나 이런 데서도 그 역사에서 그 두 가지를 그냥 통합해서 이 사회복지관의 시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인보관은 일본에서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이 내선일체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고 구제기관이고 그래서 원래 여자관은 사회개혁기관이잖아요. 왜냐하면 여성을 변화시켜서 조선사회를 개조한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전 시간에도 했지만 복음, 사회사업, 여성교육 그렇죠. 하는 개혁을 분명히 지향하는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인보관이 오늘날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일본 총독부가 중심으로 돼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서 그것은 45년 이후에 없어졌어요.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의미에서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태화 여자관도 있었지만 미국의 감리교에서 인천 그리고 이 공주 부산 이런 쪽에 사회관을 세운 거예요. 사회관. 그 사회관이 오늘날 사회복지관의 뿌리가 되는 거고.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뭐 이화여대가 세우고 이제 그런 대학들에서도 또 이제 세우게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때는 뭐 천천히지만 지금 보면 쫙 퍼져나가는데 일본에서 도입된 구제 중심의 인보관은 45년부터
그냥 청산 이렇게 돼버렸던 거고 개혁 중심으로 태화관이 1921년에 만들어지고 감리교에서 들어와서 인천, 공주, 부산에 사회관을 만들었던 것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원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근데 나는 이제 거기서 더 뿌리를 더 들어가서 원산의 반열방이 사실은 이제 복지관의 뿌리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보통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나 조금 약간 이제 일본 쪽 일본하고 친한 사람들의 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태화 여자관을 최초의 사회복지관이다 막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이에요. 네네. 인보관이 1920년에 이미 만들어졌는데 서울에 6개나 됐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지역복지학회에 논문을 썼어요. 네. 이제 여자관과 인보관의 성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인보관은 개혁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보관 운동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냥 세틀먼트 운동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우리말로 따로 번역을 해서 써야지 우리가 인보관이라고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면 일본 자체에서도 인보관을 그런 성격으로 보지 않고 세틀먼트는 세틀먼트라고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이번 시간에 정리를 좀 해보죠. 우리나라에서 인보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차라리 구제관이라고 쓰는 게 정확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처음 시작됐던 토인비 홀이나 헐하우스나 일본의 세트루먼트 거기에 개혁적인 성향, 민민과 함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개혁운동, 사회개혁운동을 하는 최초의 사회복지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또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도입돼서 사회복지의 역사가 시작돼서 오늘날 종합사회복지관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 사회복지관은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외세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이제 자생적인 그 커뮤니티 실천 운동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았고 사회복지 운동이 많았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관심 있는 것은 우리 또 다음 시간에 그럼 목이 메이네요. 그 우리나라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목이 메이는지 다음 시간에는 자생적인 벌써 듣기도 전에 가슴이 좀 뛰면서 저는 이런 얘기가 정말 고팠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덮여 있다면 열어서 우리가 밝히는 게 후학들의 또 임무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 설레면서 목이 메이면서 다음 시간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는 우리 거를 살펴보는 거 조금 뒤로 미뤘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국의 처음 시작점을 한번 봤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과 미국의 그런 그 역사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역사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거 살펴보기 전에 한 인물을 더 좋습니다.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메리 리치몬드. 뭐 아주 이게 제가 좀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혼동스럽게 참 메리 리치몬드를 빼고 사회복지의 역사를 또 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특히 학문과 전문성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메리 리치몬드 특집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